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오랜만에 역사 원격 수업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온라인 수업 잘 참여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올리는 과제까지 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봄이는 잘 지내고 있고요. 요즘 겨울이라 일부러 좀 따뜻하라고 털을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복실복실한 그런 봄이의 모습입니다. 엄마 인사해. 안녕. 자,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이제 조선 사회의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지났죠. 이 시기 동안 조선 사회는 엄청나게 큰 이제 경험을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죽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과 땅, 농경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불타버리죠. 문화재도 소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다 합치면 한 40년이 좀 넘어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조선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후기는 외란과 호란으로부터 시작된 그 변화라는 내용을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6단원의 제목이 조선사회의 변동입니다. 자, 이 조선사회의 변동 단원은 크게 4개의 중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먼저는 정치적인 변화를 볼 거예요. 그 제목은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 정치라는 내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실학자의 개혁론과 실학의 의. 좀 쉽게 말하면은 좀 사람들이 사상적인 변화, 또 학문적인 변화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문화의 변화를 볼 거예요. 문화 변동의 배경과 양상이라는 제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선을 우리 1학년 때 마무리하는 단원인데 해도정치의 전개와 농민복리인데 어떤 내용인지는 이때 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붕당정치의 전개와 탕평정치, 정치적인 변화를 볼 건데 그 중에서도 붕당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조선 전기의 정치적인 핵심 기구로는 의정부와 육조라고 얘기했어요. 의논하고 정하는 부서, 의정부에서 정하면은 육조에서 집행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조선 전기에는 국가의 중요한 일들이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돌아갔거든요. 자, 근데 이때 비변사라는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하는 기구냐면요. 국방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구예요. 근데 조선 전기에는 이 조선에 큰 전쟁이라는 게 있지 않아가지고 이 비변사가 별로 활동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 비변사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의정부와 육조의 권한은 줄어들게 되고요. 이 비변사의 기능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특히나 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의 40년이었거든요. 그때 중요한 일은 다 국방 문제, 어떻게 조선이란 나라를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은 의정부에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비변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합니다. 왜냐면 워낙 전쟁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전쟁이 지난 이후에도 이 40년 동안 비변사에서 이제 의논하고 결정했던 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는 꼭 국방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가의 중요한 일이면은 의정부가 아니라 비변사에서 결정하고 움직였어요. 뭐 예를 들면은 백성들이 사는 곳에 호랑이가 계속 출몰해요. 그럼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우리가 그 국방이랑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것도 비변사에서 결정했고요. 지방에 어떤 그 관리에 빈자리가 생겼어. 그런 것까지도 비변사가 다 결정하는 식으로 변화됩니다. 정치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의정부와 육조의 권한이 줄어들고 비변사의 권한이 늘어났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 국방 문제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게 오늘 학습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붕당 정치에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붕당이라고 하면은 붕자의 무리 당자입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나 뜻하는 바가 같은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그때 사림에 대해 얘기할 때 처음 얘기했는데, 자, 조선 정치의 주도권을
사림이 잡는데 그거를 선조 때 사림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 중앙에는 사림들이 이제 가득 모이게 됐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두 개의 붕당으로 나뉩니다. 바로 동인과 서인.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동인과 서인은 어떤 문제를 계기로 나뉘죠? 바로 이조전랑 자리의 임명 문제로 나뉜다고 했었죠. 이조전랑이라는 자리가 사람들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서로 자기네 무리 사람들이 이조전랑 자리에 앉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동인은 이황의 가르침을 따르고 서인은 이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다가 이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거든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 남인과 북인으로 왜 나뉘었나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다까지만 알아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설명해 드리자면은 자,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 동인과 서인이 서로 이제 티격태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에 이 서인 사람 중에 한 명인 정철이라는 사람이 그 잘못을 범한 일이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아주 엄벌을 쳐야 된다는 사람과 아니다 그냥 살살 달래자라는 사람으로 동인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남인과 북인으로. 남인은 그 서인 사람의 처벌을 두고 그냥 조금 살살 온건하게 가자라고 주장한 게 남인이고 북인은 아니다. 엄벌을 쳐야 된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한 게 북인이에요. 어쨌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왕일 때는 남인과 북인 그리고 서인의 붕당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북인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광해군이 왕일 때는 북인이 좀 많은 것을 주도했겠죠. 자, 하지만 우리 인조반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광해군이 중리배교로 의리를 저버렸다라고 비난을 많이 받고요. 또 폐모살제로 인륜까지 저버렸다는 그런 평가로 결국 내려오게 되죠. 그런 것을 주도한 이 붕당이 바로 서인입니다.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도와가지고 광해군의 시대는 끝나요. 따라서 광해군을 밀었고 광해군 편이었던 북인도 남아있지 못하겠죠. 그래서 인조 때에 이르러서는 이 붕당은 서인과 남인이 남게 됩니다. 인조 때 이제 병자호란이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는 서인과 남인이 남아서 정치를 주도해 나가는데 이 붕당이란 게 서로 뜻이 맞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효과도 있어요. 서로 이 팀이 나뉘면서 다른 편 사람한테 이렇게 욕보일 일이 보이지 않게 더 실수하지 않고 더 깨끗하게 정치하려고 하고 서로 비판도 하고 견제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이러한 붕당이 나중에 또 서인도 쪼개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 파의 그런 이익만 그런 추구하는 쪽으로 약간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관리들이 서로 팀이 나눠져서 서로 싸우기도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정치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사림들이 서로 다른 붕당으로 나뉘는데 이제 가장 우리가 얘기한 최근에는 서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서인과 남인이 어떻게 싸우게 되냐, 이 붕당이 또 어떻게 쪼개지냐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붕당이 이렇게 남인과 서인으로 쪼개지게 되었다라는 것과 아까 얘기한 의정부와 육주의 권한이 축소되고 비변사의 권한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것 우리가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교과서 181쪽에 나와 있는데 오늘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도 같이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붕당 정치의 전개. 자, 인조가 즉위한 이후, 자, 서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일부 남인 세력이 연합하여 전국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여기에 북인은 나오지 않죠. 그 이유는 광해군을 밀어줬기 때문에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내려온 이후 북인도 이 중앙 정치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이후에
서인과 남인은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견제하기도 하면서 정치를 이끌어갔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분당 정치가 처음에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뒤에 두 세력은 중요한 정책을 만들거나 실행할 때 많은 토론을 벌였고乡村사회의 여론을 중요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붕당 정치가 전개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붕당 정치가 시행되던 시기에는 자 중요합니다.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약화돼요. 왜냐면은 뒤에 비변사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원래는 국방 문제를 다뤘던 그 비변사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비변사에 모인 주요 관리들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3사의 언론 기능도 더욱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원간들은 점차 공론을 형성하기보다는 각 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약간 이기주의식으로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림이 이조전랑 임명 문제를 계기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눴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다시 나뉘게 되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했고요. 이 북인은 광해군을 지지했기 때문에 광해군이 내려오면서 북인도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 되게 되었고요. 이 남인과 서인이 붕당으로 서리 대립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서인이 다시 노론과 토론으로 나뉘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 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 잘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이 학습한 내용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정리해서 과제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봄이 한번 불러볼까요? 봄아, 봄아 일로 와. 봄이가 말을 잘 들어요. 봄아, 일로 올라가야지. 여기 밑에까지 왔는데 올라오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과제 제출 꼭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